미토콘드리아 이브 35억 년 인류 지나 한목장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맞지? 당연한 말이지. 왜? 무슨 근거로? 인간은 말이야 다른 동물과는 달리 숫자로 말하자면 말이야, 지구는 박테리아의 세상이야. 박테리아는 15억 년 전쯤에 나타나 아직까지 살아남았는데 인간의 몸에는 신체 세포 수보다도 10배나 많은 만종이 살고 있지. 무려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하하. 준비를 많이 했군. 일단 연구하는 자세는 인정한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류가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의 사용과 의복의 착용 그리고 요리를 통한 음식 문화의 발달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류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년인데 약 35억 년에서 38억 년 전에 첫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단백질과 인이 더해져 유전자인 RNA와 DNA가 탄생했고 이어 살아있는 최초의 세포가 물속에서 출현했습니다. 물질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체를 뜻합니다. 생명체를 특징 짓는 정의는 신진대사, 번식, 적응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엽록소를 가지게 된 일부 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스스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생산하고 산소를 만든 것입니다. 생명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약인 광합성과 신진대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해양 플랑크톤은 오늘날 지구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산소 농도는 지난 6억 년 전에는 현재와 비슷한 21% 정도가 되었습니다.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자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죽었지만 일부는 광합성과 정반대로 산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은 광합성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호흡이라 합니다. 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하고 일부는 호흡을 함으로써 지구의 대기능 균형을 유지하고 순환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는 인간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여 추정한 인류의 목의 조상을 부르는 말이야. 인간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어머니를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현존하는 인류의 가계도를 추적하여 밝힌 인류의 공통조상이지. 약 15억 년 전쯤에는 박테리아와 박테리아가 상호 결합한 형태의 다세포 생물인 진핵세포를 가진 생물이 출현했어. 특히 이 과정에서 다른 박테리아와 결합하게 된 엽록소와 미토콘드리아 박테리아는 독자적인 DNA를 지닌 채로 나중에 세포 내의 세포 소기관으로서 정착하게 됐지. 엽록소와 미토콘드리아는 오늘날에도 모든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발견이 돼.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진화 과정에서 동물이 먹이를 섭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이 섭취하는 탄수화물 혹은 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 호흡을 통해 흡입한 산소를 이용하여 음식을 분해한 후 신체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것이지. 1987년 고대 인류의 화석에서 추출한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목의 조상이 동아프리카에서 기원했음을 증명했어. 그 최초의 조상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지. 미토콘드리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후 다음 도약은 유성생식이었지. 유성생식이 뭐야? 뭐야? 애들은 가라. 지금 내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임. 인정 아니 고양이 차별. 유성생식은 다른 개체끼리 유전자를 섞는 것이야. 지구 최초의 생물학적인 성교의 탄생인 것이지. 그렇구나.
이 방식은 유전자 조합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구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었습니다. 또 동시에 진화의 속도를 빠르게 해 역시 종의 생존과 번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바퀴벌레 살아남다. 35억 년 인류 진화 한목 정리. 으악, 바퀴다. 무슨 고양이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냐? 만물의 영장도 바퀴는 피하잖아. 지금 내 얼굴은 얼굴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만 20가지 이상의 감정을 말없이 표현하는 호모사피엔스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무슨 표정이야? 공포. 사실은 나 쥐도 무서워. 하긴 바퀴벌레는 3차 멸종에도 살아남은 역전의 용사지. 그러게 은행나무하고 같이 살아남았다는 설이 있더라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지구에서는 5억 5천만 년 전부터 5억 년 사이에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뇌나 입, 눈, 지느러미나 다리와 같은 신체 기관을 가진 새로운 생물 종류가 한꺼번에 급격하게 증가한 현상입니다. 턱뼈와 등뼈를 가진 척추동물의 조상도 이때 처음 나타났습니다. 이들 바다 동물 중에는 인류의 먼 조상도 있었습니다. 5억 년 전에는 지구에서 처음으로 다세포 생물이 다른 다세포 생물을 잡아먹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억 8천만 년 전에 삼엽충 화석에서 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4억 7,500만 년 전 이끼식물이 바다를 떠나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4억 4천만 년 전에는 지구 역사상 5번의 대멸종 중 첫 번째 대멸종이 일어났고 그 당시 지구상 생물종의 60% 가까이가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멸종을 거쳐 드디어 3억 년 전쯤에는 잎을 가진 식물의 숲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 죽은 식물은 석탄이 됐고 이 시기에 바다에 쌓인 플랑크톤은 석유가 됐습니다. 동물 중에서는 벌레나 곤충류가 식물보다 1억 년 늦게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3억 7,500만 년 전에는 일부 물고기의 발이 생겨 육지로 올라오는데 이 물고기는 오늘날 인간의 먼 직계조상이 됩니다. 아가미와 폐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들은 양서류로 진화합니다. 2억 4,500만 년 전에는 3차 대멸종이 일어나 바다 생물의 90%와 육지 생물의 70%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때도 은행나무와 바퀴벌레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억만 년 전 제4차 대멸종이 일어나고 이후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지구를 지배합니다.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생물이 바다에서 나와 육상으로 진출한 것이었지. 그런데 최초로 육상에 진출한 생물은 중력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됐어.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덜했지만 땅에서는 중력 때문에 몸이 무거웠던 거지. 이때부터 육상 동물은 중력과 투쟁하며 진화해 나갔지. 다리가 어정쩡한 상태로 기어다니던 양서류에서 완전히 수상 생활과 결별한 파충류를 거쳐 좀 더 긴 다리와 튼튼한 근육을 가진 포유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거야. 다른 한편에서 조류는 몸의 무게를 줄이고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은 두 발로 서게 됨에 따라 다른 포유류보다 지표면에서 멀리 몸통을 일으켜 세워 마침내 두 손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요리책, 쾌활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배드타임 스토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육상동물들도 쉽지 않았겠구만. 고양이는 그래도 좀 더 쉽지 않나? 허리가 활처럼 휘긴 하지만 역시 중력은 못 이기지. 그러고 보면 인간이 하는 일과도 별로 다르지 않네. 육상 경기를 봐봐. 빨리 뛰기, 멀리 뛰기, 높이 뛰기까지 육상 경기는 모두 중력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잖아. 그러네. 보안이나 창 던지기도 그렇고 엮기도 마찬가지네. 그렇습니다.
육상 생물이 중력을 이기려 한 것처럼 인간도 같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몸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경지는 역시 춤입니다. 발레리나를 보면 마치 중력이 없는 깃털처럼 보입니다. 운석 한 방으로 공룡 멸종. 35억 년 인류 진화 한목 정리. 나비도 공룡? 아나? 고양이 업계에서도 공룡은 아이돌이지. 그렇다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바람에 멸종했다는 이야기는 아나? 소행성? 옛날 이야기 아닌가? 충돌 이후에 공룡과 익룡은 모두 멸종했는데 악어와 조류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의문이 있는 거지. 그래서 화산 폭발로 화산재, 먼지, 가스가 급격한 기후 변화를 가져왔다는 화산 폭발설이 있는 거지. 또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간 연구가 있지. 하필 충돌한 시기가 계절상 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봄? 북반구에서의 계절이 연간 생산성이 가장 높고 성장하는 시기인 봄이어서 공룡과 같이 부양 기간이 더 긴 생물들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했다는 것이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2억 년 전에는 최초의 포유류가 나타나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태반을 가진 쥐와 비슷한 설치류가 나타나 주로 밤에 공룡들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6,600만 년 전에는 공룡이 멸종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쥐는 유전자의 99%가 인간과 비슷하고 80%는 인간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쥐는 인간을 대신하는 실험용 동물로 쓰입니다. 고릴라, 침팬지, 인간과 같은 유인원의 조상인 태반류는 진화를 거듭해 2,500만 년 전에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1억 3천만 년 전에서 9천만 년경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속시식물이 등장합니다. 지구상 최초의 과일이 출현한 것입니다. 꽃과 꽃가루를 옮기는 벌이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도 일어납니다. 육지에는 꽃이 만발하고 하늘에는 벌이 날아다니고 땅에는 개미가 기어다니는 꽃과 곤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직경 15km 정도의 운석이 강타했습니다. 이 운석은 직경 180km, 깊이 20km의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해일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 먼지구름이 지구대기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억 5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한 공룡이 멸망하고 맙니다. 또 지구 전체 생명체의 75%가 함께 멸종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설치류는 살아남아 나무 두더지과로 진화하고 나중에 영장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공룡은 멸종했지만 살아남은 작은 포유류가 있었지. 그 녀석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어. 채집행위의 시작인과 동시에 극적 변화의 시작이었지. 대멸종 후 6천만 년 전쯤에 벌어진 일이야. 나무에 올라간 포유류는 입체적인 시야 확보가 필요했고, 이런 필요에 따라 5,600만 년 전에는 얼굴의 옆에 위치했던 눈이 얼굴의 앞으로 옮겨온 거지. 그리고 앞발은 손으로 변하고 엄지손가락이 생겨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진화했어. 침팬지와 달리 인간의 엄지손가락은 길게 발달해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을 가능하게 했지. 침팬지는 엄지가 짧고 다른 손가락은 길어서 나무가지를 잡기 편하게 진화한 거야. 4천만 년 전쯤에 고래, 말, 고양이, 개와 같은 동물의 초기 공통조상이 출현했지. 인류가 오늘날 가축으로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의 조상이 이때 탄생한 거야. 그리고 고릴라, 침팬지, 인간과 같은 유인원의 조상은 2,500만 년 전 먹이를 구하러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 녹색의 숲에서 주황색에 잘 익은 과일을 눈으로 쉽게 발견하기 위한 유전자가 영장류에게 생긴 것은 필수였지. 오늘날에도 이 두 가지 색을 구분 못하면 동록생명이라 부르지. 인간들은 나쁜 건 참 빨리 배워. 또 무슨 음모론이야? 봐. 무려 1천만 년 전에는 인류의 조상이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잖아.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과일주를 그냥. 그게 과일주야? 그냥 땅에 떨어져 자연 발효된 과일을 먹은 거지. 순전히 우연이었지. 의도적으로 먹은 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자연 발효되어 수리된 것을 마시거나 아니면 알코올이 포함된 자연 상태의 과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의 유전자에 ADH4라고 불리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생긴 것은 대략 1천만 년 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걷자마자 요리하기. 35억 년 인류 지나 한몫장리. 나비야, 라면 다 익었나 좀 봐줘. 내가 먹긴 잘해도 이건 어렵단 말이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익었다는 거야, 대체. 그냥 꺼라, 꺼. 천재한테는 의외로 일상적인 게 어려운 게 있어. 너 같은 종족들을 위해서 실험을 해봤어. 보통 사람들이 익었다고 말하는 포인트는 음식 자체에 눈에 띌 정도의 물리적 변화가 생긴 상태라고 이야기했어. 그래? 요리를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식재료를 먹기 좋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과 유인원의 공통조상은 700만 년 전에 분리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인간은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이 줄어 초원으로 변하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인간은 낮에는 땅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포식자를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생활을 합니다. 450만 년 전 인간은 드디어 두 발로 땅을 걷는 이족 보행을 시작했습니다. 유인원처럼 구부리고 앉아 음식을 채집하거나 먹었고 두 발로 걸으면서 손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250만 년 전에는 돌을 깨 만든 칼로 동물의 사체를 잘라 먹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라는 명칭도 이때부터 인류에게 붙여졌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류는 본격적으로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류를 채집해 먹었습니다. 남녀의 성별 역할도 나뉘어져 주로 사냥은 남성, 채집은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의 뇌는 3배 정도 커집니다. 5세 이하의 인간 아동들은 섭취 열량의 절반 이상을 뇌의 성장에 쓰는 반면 고릴라는 대부분의 열량을 신체에 성장에 씁니다. 인간의 뇌 크기는 유인원의 3배입니다. 그래서 침팬지의 유전자가 98.4%나 인간과 같지만 오늘날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은 머리를 쓰고 침팬지는 신체를 씁니다. 백 180만 년 전, 오늘날의 인류와 비슷한 직립보행을 하는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났지. 호모 에렉투스는 두 발로 걷고 달리고 춤추고 움직이는 동작이 훨씬 자유로워졌어. 작은 혈연 집단을 이루었고 최초로 언어를 사용했고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지. 호모 에렉투스는 손이 완전히 자유로워 인류 최초의 요리도 이들이 처음 시작했어. 요리라는 것이 인위적인 손질을 가해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호모 에렉투스가 불로 음식을 만드는 요리를 한 것이야. 대략 140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 불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그리고 100만 년 전에는 화덕과 부엌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그렇게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영양을 보다 쉽게 섭취할 수 있었던 인류의 뇌는 빠르게 용량이 커져서 현대인의 70% 수준까지 이르게 돼. 불을 써서 익힌 음식의 장점을 자주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대단한 일이었지. 그 전에 인류는 음식물을 씹는데 하루에 8시간이나 사용했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게 된 인류의 턱과 치아는 점점 더 작아지고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커졌어. 원숭이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루의 절반을 먹이를 씹고 있어. 인간이 먹는 음식은 열량 밀도가 높아 유인원이 먹는 양의 반만 먹어도 비슷한 열량을 낼 수 있지. 대통령의 요리책, 쾌활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배드타임 스토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나비야, 너 전공 나왔다. 먹는 게 전공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지. 분하게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치? 인간 진화의 모티브에 관한 새로운 이론 가운데에 요리 가설이란 게 있어. 요리가설? 요리 가설은 요리의 발견이 인간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안합니다. 요리된 음식의 소비는 더 많은 에너지와 영양분을 제공했고 이것은 인류 조상들의 뇌를 더 크고 더 복잡해지게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곤드레 만드레 사피엔스. 35억 년 인류 진화 한목 정리. 인류가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 농업혁명도 같은 뜻인가? 그렇지. 근데 혁명이라고 하면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초기 상당 기간 동안은 생활이 더 힘들었다고 해. 엥, 진짜? 농업의 핵심인 토지가 비옥하지 않아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지는 못한 거지. 그나마 식량 비축이 인구를 증가시켜 삶의 질은 낮아졌다는 거야. 나도 어디선가 채집하던 부족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노동하면 충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우리 인류의 가장 직접적인 직계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호모 에렉투스의 출현으로부터 200만 년이 지난 2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후 일어난 4번의 빙하기를 거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구석기인들은 10만 년 전까지는 주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만 이동했지만 4만 년 전에는 남극을 제외한 지구의 대륙 전체에서 인간이 살게 됩니다. 이들은 사냥, 요리, 도구 제작, 여행, 옷과 거주지 만들기 등이 가능했고 배를 만들어 기본적인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4만 년 전에는 아시아와 파푸아뉴기니로 진출하고 2만 년 전에는 시베리아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1만 3천 년 전에는 얼어붙은 베링 해협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멕시코 중부 고지대에서 유적이 발굴돼 그 시기는 크게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탄생 이후 존재했던 수십억 개 전체 생물종 중에서 99.99%는 멸종했습니다. 300에서 200만 년 전의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는 6종류의 초기 인류가 공존했으나 두세 개로 줄어든 다음 마지막으로는 단 한 종, 우리 호모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호모사피엔스의 전체 숫자는 800억에서 1천억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그간 20만 년 정도를 살았는데 12%는 구석기인으로 살았습니다. 88%는 1만 년간 지구에 살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오늘날까지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렵 채취 생활은 상당 기간 이어져 이후 250만 년 동안 계속되지.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에도 19만 년 동안은 인류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었지. 하지만 11,000년 전 드디어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류사의 대변혁이 일어났지. 바로 농업혁명이야. 11,000년이라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 보이지만 지구 역사 46억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축약한다면 제 0.2초가 안 되는 시간에 불과해. 그 짧은 기간에 인간 종은 도약한 거야. 이 시기는 인류가 의도적이고 인공적으로 양조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지. 인류 최초의 술은 9,000년 전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 또 8,000년 전에는 조지아 지역에서 와인을 양조했고 얼마 후 수메르와 이집트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었어. 인류 최초의 술은 지금 눈으로 봐도 상당히 고급이었지. 수메르에서 바빌로니아로 전해진 맥주는 다양한 곡물로 20여 종을 만들었어.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축조를 위해 동원된 인부에게 급료로 맥주를 제공하기도 했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술의 지극정성인 거지.
게 더 발전시켰지. 또 술 이야기 참 진심이란 말이야. 맥주가 만들어지기 조금 전에 인류는 곡물을 빻아 최초로 빵을 만들었다고 해. 인류의 음식 문화로 볼 때 이건 중요한 사건이야. 빵과 술 양조는 통곡물을 변형하여 다른 형태의 음식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간 것을 의미해. 인류가 술을 처음 양조할 때에는 이미 1천만 년을 거쳐 인간의 유전자에 알코올분의 효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의 소량 섭취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였고 직접 양조해 술을 마신 것은 약 9천년 정도입니다. 9천년? 9천년은 약과지. 인간의 몸이 대량의 알코올에 적응하도록 진화하기에는 너무 짧아. 그래서 우리는 과음한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지. 안 먹으면 되는 걸 굳이. 길들이기 인간 종특. 35억 년 인류 진화 항목 정리. 우리나라의 커피숍보다 치킨집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나? 정말 달기 만만한가 봐. 달걀에는 미안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이겠지. 닭도 먹이에 속았나? 거기? 비슷하긴 하지. 달걀 가축화는 기원전 1500년경 동남아시아 지역인데 그때는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였어. 나무 위에 살던 닭의 조상들이 벼에 끌려 내려온 거지. 그렇게 해서 1년에 600억 마리가 죽게 됐구나. 에이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은 야생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가축화하는 길들이기를 통해 떠돌이 수렵 채취 생활을 포기하고 정착하는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신석기 혁명으로 불리며 인류사 최대의 사건으로 불립니다. 3만 년 전에 일찌감치 개를 길들였던 인간은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에는 100여 종의 식물을 길들였습니다. 동물의 사육은 식물보다는 까다로워 148종의 대형 육상 동물 가운데 순종적이면서 성장이 빠르고 새끼를 잘 낳는 동물 14종만을 길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마는 영양 성분이 풍부한 젖을 생산하지만 순종적이지 않아 가축화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유당 소화 유전자는 가축의 젖을 소화하기 위해 이때 생겼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길들인 가축은 인간을 포함하여 현재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의 96%를 차지합니다. 가축화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은 지구의 7개 지역에서 각각 조금씩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시작해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최초의 농업은 중동 지역의 초승달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해양으로 이동한 인류도 농경을 시작하여 8천년 전에는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농업의 시작도 늦었지만 길들일 수 있는 식물과 동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축인 말, 소, 닭, 돼지, 양, 염소는 아메리카에 없었습니다. 특히 수송과 교통에 있어 중요한 동물인 말이 없었습니다. 말은 콜럼버스 이후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 남부에 처음 들여왔습니다. 인류의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가 된 농업혁명에 관해서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라고 혹평을 하기도 했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농업이 시작된 이래 인류가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의 총량은 늘었지만 농부들이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더 늘었고 음식의 다양성은 줄어들어 식단이나 여가 시간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이야. 이는 수렵 채취 시기보다 인류가 일했던 시간이 는데다 음식도 몇 가지 곡물에만 의지해 오히려 영양 상태는 나빠지고 치아질환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가 대부분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일리가 있기도 해. 그러나 인구의 증가 속도와 비교해 수렵 채취로 인류가 확보할 수 있는 음식물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업혁명 없이 인류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야. 인류의 평균 수명도 농업혁명 이후 2배 이상 늘었지. 과보다는 공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
대통령의 요리책, 쾌활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배드타임 스토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미리 말하는데 난 길들여지지 않아. 헐, 누가 길들이긴 한데? 혹시라도 말이야. 길들이기도 인간의 기술이라고 할 만하지. 사실 기술은 인간이 진화를 계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 의료 교통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들을 연결하는 요즘 기술은 인간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근데 기술이 건강 악화나 환경 오염을 가져오기도 하잖아. 농업혁명도 반드시 좋은 것만 주진 않았다잖아. 그러한 도전에도 인간과 기술 사이의 공동 진화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AI의 해악을 말하지만 인간 자체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문명의 발생, 불균등 발전. 35억 년 인류 진화 한목정리.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뭔 소리? 멋있긴 한데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나오는 말이야. 무슨 뜻이야? 원래는 결혼이 행복해지려면 수많은 요소들이 성공적이어야 하고 어느 한 가지만 어긋나도 그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지. 그런데 그런데 인류의 사건인 가축화와 문명의 성립 발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로 확대할 수도 있지. 좀 더 공부를 해야 알겠는데.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만년 전에 1000만 명 정도였던 세계 인구는 5000년 전에는 5천만 명이 됐습니다. 인구가 5만 명이나 되는 도시가 중동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등장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다른 세계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문명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 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으로 세계 4대 문명으로 불립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 기반이 마련되고 농경과 목축의 발달과 함께 기호문자, 함무라비 법전, 태양력, 측량술, 기하학, 공중 목욕탕 등의 위생 시설이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초기 왕조도 이때 생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난 만년 동안을 살펴보면 인류의 문명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호모 사피엔스임에도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어느 민족은 다 문명을 정복하고 멸망시킬 정도로 빨랐던 반면 어느 지역은 아직까지도 석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은 널리 퍼졌는데 지역별로 발전 속도는 아주 달랐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농업혁명 이후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보면 문명의 발전은 지구의 동서방향 축으로 확산된 반면 남북의 축으로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어.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 청동기가 대량 생산된 것은 1000년 전인데 유라시아보다 4000년 전이나 늦은 것이었지. 총균쇠라는 책을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바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어. 그는 이 차이가 인종적 민족적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확산기에 각 민족이 살았던 지역의 우연한 생태적 지리적 환경 차이가 주된 배경이라고 판정했어. 실제로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동서축은 위도상 기후가 비슷하고 산맥 등 문명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적어. 반면 남아메리카는 안데스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막고 있지.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은 이미 3000년 전부터 실크로드라 불리는 무역로를 가지고 있었지. 나중에 몽골은 수도에서 유럽의 점령지까지 20일 안에 본국의 소식이나 명령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해. 하루에 350km를 주파하는 엄청난 속도였지. 반면 중남미의 아즈텍 제국과 남미의 잉카 제국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 잉카는 8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도 180명의 스페인 군대에게 멸망하고 말아. 스페인군의 총과 대포 같은 기술과 전염병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리적 위치가 문명의 전파를 막은 결과였던 거야.
듣다 보면 결국 문화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말로 문화를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거야.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지. 귀신이네. 문화의 진화, 이게 떠오르는 진화론 이론이지. 쉽게 말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서사문학만 해도 인간이 생존투쟁을 해온 환경의 특징을 잘 포착해 후손이 적응하도록 그 경험을 전수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지. 예,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여러 도전 과제들에 적응하며 진화하는 인간은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가상의 현실을 이야기로 만들어 정보를 담고 전하는 서사의 예술 양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대통령의 요리책, 쾌활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배드타임 스토리.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